저는 그 이재명의 뭐 하야라든가 탄핵이라든가 혹은 뭐 재판 재개라든가 이 문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는 좀 구분해서 별도로 다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안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구속 사태는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과정 자체도 문제가 너무나 많은 데다가 헌법적인 그 헌법의 해석 문제,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위헌적인 행동이었는가, 이 계엄 선포라는 것이 위헌적인 행동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헌법 해석의 논란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지금 뭐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뭐 체포하는 이런 과정부터 해서 절차상으로 위헌적인 절차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석방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움직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 이건 별개로 쳐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해줘라라는 구명운동, 이른바 구명운동, 사실은 이제 뭐 구명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그 움직임은 계속 지금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실제로 그게 가능한 건지 그까지는 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여기에 지금 미국에서 갖다 대는 잣대가 뭐냐면 인권입니다. 인권. 네. 저희 인권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권의 문제를 잣대를 이 윤석열 대통령 수감과 그 일에다가 갖다가 대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인권 유린, 인권 탄압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다가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인권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가만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 북한에다가 뭐 달러를 송금했다라는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이재명이 북한에다가 달러 송금한 문제는 한국에서 지금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미국 내에 지금 이미 서류가 다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의심할 만하고 실제로 증거들이 있고 그러니까 유죄일 것이다라는 추정들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즉각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그중에서 하나는 이재명이 미국에다가 약속하고 있는 그 미국에 대한 투자, 대미 투자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미국은 헌법상 한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완전히 최종 죄인이다라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유죄로 판명난 게 아니니까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게 기다리다 보면 어디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이재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재판들은 지금 전부 다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은 대통령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 가지고는 미국 정부에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석방운동의 문제, 이것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빌미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 탄압 문제로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 제재 받기 싫으면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풀어주면 제재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가 반미 행동을 하고 있는 집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미 단체들, 반미주의자들과 반미 단체들. 그 반미단체들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이적단체로 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해롭게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랑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적단체로. 지금 한국에서 그러한 이적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두 가지 제가 꼽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하나가 민주노총이고요. 민주노총. 지금 반미운동 열심히 하고 있죠. 또 하나가 촛불행동입니다. 촛불행동. 이 두 개 단체는 미국에서 언제든 맘만 먹으면 반미단체, 이적단체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 제재 조치할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거래 못한다거나 미국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제재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미국이 언제 그런 행동을 움직이게 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지켜봐야 되겠으나, 지금 대북 송금 건 가지고 미국이 가가지고 뭐 체포해 온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희망 고문에 가까운 이야기이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이야기들은 교회 탄압, 종교 탄압이죠. 종교 탄압, 인권 탄압 요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반미 단체들을 이적 단체로 규정을 해서 또 제재 조치를 가하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날 수도 있는,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긴 합니다. 요 일들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이미 검토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희는 뭐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미국 내에서 국내 정치를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쿠바 문제, 일단 이란 문제, 쿠바 문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그리고 그린란드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인 거고요. 그것이 중간 선거에 공화당한테 이롭게 작용할 것 같다 그러면 터뜨리겠습니다만, 이롭게 작용하는 거, 공화당한테 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터뜨리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형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이고요. 한국 문제도 마찬가지. 한국 문제도 11월 중간 선거에 있어서 이 한국 문제를 터뜨리는 것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한테 이롭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서면은 터뜨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냥 진행형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중간 선거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중간선거 하기 전에 한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치루어지게 되고, 지방선거가 치루어지고 나서도 11월까지 무려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5개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개헌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가열차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쉽지 않은 상당히 시련의 시간들이 대한민국 애국자분들에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더군다나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뭐 거의 99.9% 지금 좌파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고, 우파들한테 아무런 도움, 애국자들한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언론들, 국민들을 지금 세뇌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참 쉽지 않다, 힘들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은, 미국이 예전하고 입장이 많이 달라졌고, 정보도 달라졌고,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네.